자, 다음에 이제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 미래통합당이 물론 목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앞선 건 사실이고요. 금요일 나온 갤럽에서는 6포인트 차이. 물론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언론과 민주당일 수도 있다. 뭔 말이냐면 발칵 뒤집혔다. 그러면서 각종 물론 이제 아마 여기 나오신 후보님도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왜 반성부터 할까요? 특히 그중에 이제 집권당은 국민들이 뭔가 비판을 하시면 일단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는 거고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니까 불과 넉 달 전에 저희들한테 180석까지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들한테다가 아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성을 하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성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요즘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답하시는 것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머리 조아리고 어떤 경우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반성부터 하면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돼서 반성도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바로 적답을 안 하고 고민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한테 보니까 가장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뭐냐 보니까 일단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세대들 문제, 그 다음에 젠더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 경제 위기 문제 딱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제일 상위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중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옳지만은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머리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갈래를 타서 저희들이 앞으로 꼭 고치고 해야 될 것은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조세 측면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그리고 부동산에 몰려들었던 이 부동자금들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분야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고 실망하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들이 정말 부족했던 거는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거는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또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는 엄격하게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시고 그 중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나 혹은 비정규직들은 일거리 자체가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나가라.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뭐 집권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강정책특위 10대 기본정책 초안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전 이렇게 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뭐 정부 여당에서 2배 올리기로 했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대구 수성갑에 대구 수성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어도 서너 배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말이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어떻게 추경하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 국민 세금 갖다가 막 펑펑 쓰네 빚잔치 하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지율 조금 오르니까 금방 이렇게 돌변을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거겠죠. 네.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우리가 옛날보다 도 이렇게 유연해졌어요. 우리는 국민 편이에요. 라는 이 사인을 보내고 싶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분들하고 달리 우리는 현실적으로 집권당이라는 거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민의 귀한 세금, 이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말하자면 쓸 것인가 이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집권당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온 국민들한테 전부 다 매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지금 야당에서 던지는 이런 과제들 중에서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정책이 가능한지 그중에서 혹시 저희들한테 왜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은 그 공이 비록 미래통합당에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후보님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되니까 약간 전당대회 모드로 가셨어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어쨌건 저는 어제 그 발표한 것들 중에 좀 놀라웠던 게 이런 거거든요. 기본소득 가장 첫 번째 올렸어요.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일 수 있다고 봐요. 전혀 아닌 정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실은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민주당이 저는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소위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먼저 사회 안전망을 먼저 깔자라고 하는 게요. 전국의 취업을 통해서 취업자들이 한 2,75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딱 50%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이라든가 뭐 군인연금 이런 수혜자들 5% 빼고 나면 45%의 국민들이 실직을 했을 때 혹은 자기들이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 25%의 자영업자 포함해서요. 따라서 우선 이분들이 내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망하거나 수입이 없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우선 급한 그겁니다. 자, 기본소득제 우리 당의 또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또 제안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저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또 토론을 했고요. 시도도 해보고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복지 혜택 속에서 보통 예를 들면 기초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보다 더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를 하면 그러면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매월 지급이 된다고 보고 지속 가능하려면 약 180조 가까이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기존의 복지에 있는 전달 체계에 있는 부분들을 재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 80조는 그걸로 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100조는 어떻게든 더 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증세 이야기는 사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직도 꺼내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100조라는 것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말씀 안 하시고 기본소득제 도입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면 정말 좀 국민들은 요 과정을 이해하시는 그런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고 감당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날 단독 김부겸 당대표 되면 증세하겠다. 아니 근데 언젠가는 증세 문제는 안 할 수는 또 없는 이야기를 거죠.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 효용감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납득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증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세모 전문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낸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소득세 인상이 그 증세를 하지 않고도 돈을 세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기 어쨌건 그 기본소득제 도입, 경제민주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4선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4번 연속 할 수 없다는 뜻이고 TV 수신료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인사권 제한 요거 있잖아요. 민정수석실 폐지나 대통령 인사권 제한은 사실상 이 사람들 정권을 잡으면 썩 들어갈 아젠다죠. 지금 그래서 이게 미래통합당이 황골 탈 때 할 초안이긴 한데 이게 대개 정치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대선 플랜이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새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늘 그렇지.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푸나님이 야당이 할 일은 그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거다. 그 들은 거지. 이게 다 푸나님 때문이고요. 그런가? 부담님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복지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정 반대로 하다가 지금 그나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저는 가치는 알아주고 싶은 게
이게 구호에 그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상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논쟁의 시작에 스타트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적어도 뺄갱이 논쟁보다는 예, 훨씬 수준 그렇죠. 높은 훨씬 논쟁이 수준이 일어나겠죠. 높은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